활동의 성과를 발표했다면 이어서 발표할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학교 교내외로 했던 교육 활동들, 선도농가 멘토링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볼 겁니다. 먼저 선도농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발표를 할 건데 이 발표는 듣기 전에 이 선도농가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선생님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선도농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그렇게 영농 기술을 향상시키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WPL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WPL이라고 하는 현장 실습 교육장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 WPL이 진행되었는데 오늘은 그 학과별로 대표적인 WPL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1학년 미래농업 경영과 학생들이 참여한 WPL 활동 내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PL 발표를 맡게 된 박승용입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청하원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방문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하원 소개, 현장 실습, 활동 결산, 활용할 점, 마무리집 및 질문 등이 있습니다. 청하원은 경상북도 문경 백두대가 청하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농인과 자녀들이 함께 운영하는 6차 산업 가족농장입니다. 주요 생산물이 오미자이고 오미자 판매 전망이 좋으며 6차 산업 천연농업인 육성을 합니다. 현장 체험은 오미자 전정 시기는 5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 생육 상태를 감안하여 실시하며 나무 모양을 조정하고 공기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불필요한 줄기를 제거하여 줄기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운기 운전 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경운기 운전은 내리막에서는 핸들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헐렁한 옷보다 5단이나 소매자락이 조여진 작업복을 착용하고 경운기 작업 중에는 청력 보호를 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초기 사용. 칼날 예초기의 장단점은 줄 예초기에 비해 풀 잔해물이 잘 날리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칼날을 사용하기 위해 때문에 줄 예초기보다 위험성이 높습니다. 줄 예초기의 장단점은 칼날 예초기보다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풀 잔해물이 날리고 줄 교체 시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농약 살포. 농약을 뿌리는 방법은 농약을 뿌릴 때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윗부분보다는 옆부분을 중심으로 살포합니다. 농약 살포 시 바람을 등지고 살포해야 하며 마스크, 고무장갑, 방한복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비료 뿌리기. 비료를 뿌리는 방법에는 밭에 직접 뿌리는 방법과 비료를 물에 희석해서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 시기와 작물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PT에는 없지만 활용할 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장 실습을 통한 활용 방안은 이러한 것 같습니다. 전정과 수학 기술을 배우면서 오미자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미래의 농업 창업이나 농작물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약 상황법을 익히면 병해충 방제와 건강한 작물 재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방제 부분에서 경험을 기른 것 같고 이 경험이 효율적인 농업 운영에 영향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미자청 제조는 제품 개발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하며 식품 가공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낀 점은 첫 번째, 오미자 체험장으로 가는 길이 평소에 보던 환경과는 달라 좋았고 오미자 체험을 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두 번째, 더운 날씨에 열심히 체험하고 시원한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니 많은 추억이 쌓였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처음으로 경운기 운전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운전하는 거라 어색하긴 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농약을 살포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주의사항에 대해 알게 되었고 나중에 농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어쩔까요? 1학년 WPL 활동에 혹시 질문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3학년 스마트 동물 산업과 학생들이 참여한 WPL 활동입니다. 발표자는 3학년 스마트 동물 산업과 조현준 학생입니다. WPL 식육 처리 기능 사실기 발표자 조현준입니다. 목차입니다. 교육 개혁 주요 활동 내용, 배운 점과 느낀 점, 성과 및 적용 계획, 마무리 및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우선 거인식품 농장은 축산 농장, 축산물 가공, 판매까지 모두 하고 있는 6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선도농가입니다. 목적은 식육처리 기능사 심화 과정을 통해 자격증에 대한 심화 교육, 본사가 보유한 기술인 식육 부위별 생산 교육을 통한 식육의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작업으로서 장래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홍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1일차에는 OT, 위생 도구 및 안전 도구 전달, 식육 처리 기능사의 역할 및 전망 이해, 해썹의 개념 설명 및 작업장 위생 관리는 2일차와 3일차에는 앞다리 몸통, 뒷다리 부위에 대해 이론 설명, 위생 관리 및 안정복 착용, 앞다리 몸통, 뒷다리 부위를 이용한 발굴 및 정형 실습, QR코드를 이용한 부위의 이해입니다. 4일차에는 돼지고기 부위 감별 실습을 했고 소고기 부위 감별 실습, 토론 및 질의응답, 마무리 및 귀가를 했습니다. 성과 및 적용 계획입니다. 멘토링 활동 결과는 칼 사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정육을 하며 부위에 대한 지식, 이론을 많이 얻었습니다. 식육 처리의 기술과 이론을 익히고 터득하여 식육 처리의 기본을 알게 되었고 축산물 가공을 하면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한 번 더 축산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농업 활동의 적용 방법입니다. 식육 처리 기능사 실기 과정에서 배운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자신의 농업 활동에 적용하면 고기 품질 개선, 위생 및 안전 관리, 가공 제품 개발, 동물 복지 실현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장 운영을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서 더욱 신뢰받는 농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운 점과 느낀 점입니다. 식육 처리 기능사의 일을 직접 해보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생각보다 판매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길이 복잡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WPL 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식육 처리 기능사의 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실습해보고 경험하여 더욱 농민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정육할 때는 생각보다 힘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WPL 활동 발표자입니다. 3학년 미래곤충 산업과 학생들이 참여한 내용이고 발표자는 미래곤충 산업과 노민혁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발표 맡게 된 오민혁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멘토링 교육을 받게 된 곳은 에덴 양봉원이란 곳입니다. 그곳에서 11월 18일부터 22일간 약 5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게 된 동기는 학교에서 학교에서 직접 이론으로만 배웠던 양봉 지식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였고, 양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을 먼저 교육을 한 다음에 실습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양봉관리사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론 교육에서 배우게 된 것들은 꿀벌의 생태 이해와 양봉 작물의 종류와 특징, 꿀벌 사양 관리, 여름철 꿀벌 관리와 양봉 작물 마케팅 판매 방안입니다. 실습 교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양봉 산물 생산 실습, 양봉 산물 소분 포장 실습,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게 된 자격증, 양봉관리사 자격증을 소개해드리자면, 양봉관리사 자격증은 양봉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증입니다. 검증하는 내용은 벌의 생태와 생리학, 양봉 장비 사용법, 벌통 관리 및 꿀 채취입니다. 응시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 같은 게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실기 시험을 치게 된 그것은 화분 채취기 조립과 소문 급수기 조립이었습니다. 화분 채취기는 꿀벌이 뒷다리에 달고 오는 꽃가루들을 채취하게 해주는 기구고, 소문 급수기는 꿀벌들이 직접 드나드는 입구에다가 물 급수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기 시험에서 두 번째는 벌통 당상과 계산 구성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꿀벌의 집과 관련된 것이라 보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양봉 도구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것이었고, 또 꿀을 채취하는 자동 채밀기를 작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WPO의 교육 성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양봉관리사 자격증은 7명이 취득을 하였고, 학교에서 제대로 못한 실습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배운 점을 얘기해 드리자면, 양봉에 대해서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아서 뜻깊은 시간이었고, 대표님과 강사님들이 매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재미있게 실습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양봉 분야 쪽에 자신이 생긴 것 같은 것도 소감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는 WPL 활동 내역이었어요. 이 WPL은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차후년에도 이제 올라가면 다른 곳에 갈 건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3학년들이 교과 과정 중에 프로젝트 수업이 있어요. 그 학과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스마트 식물 산업과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유준현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그렇지만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젝트 수업의 발표를 맡게 된 3학년 스마트 식물 산업과 유준현 양호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게 될 내용의 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로 시작해서 시행착오 및 보완 활동으로 끝나며 총 6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기여입니다. 이번 학기 동안 저희 조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방울토마토 재배에 최적화된 스마트팜을 구상하고 제작하여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겨울철에도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이 저희 조의 프로젝트 기여입니다. 그리고 작물 선정으로 저희 조에서 방울토마토를 선정한 이유는 작년 겨울에 야간온도 관리 미숙으로 스마트팜에서의 방울토마토 재배를 실패한 사례를 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재배를 도모하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재배 환경 구상의 생육 환경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표는 저희가 조사한 방울토마토가 성장 단계별로 요구하는 주간 적정 온도와 야간 적정 온도를 조사한 표입니다. 이 정보를 기준으로 저희는 11월 중부터 12월 초까지 약 2주간 방울토마토의 야간 온도를 관리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제어 방법 구상입니다. 저희 조는 스마트팜 내 환경을 크게 지상과 지하로 부분짓고 그 중에서도 광, 온도, 습도, 양액을 제어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광의 경우 LED로 광량을 제어하였고 또 라디에이터와 가습기를 이용해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였습니다. 네 번째 양액은 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양액의 관수량을 제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가 제작한 모듈형 스마트팜의 구상도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팜 설계입니다. 스마트팜 구조 상세도는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는 저희가 작물을 재배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구매한 내역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팜 제작입니다. 먼저 프로파일과 아크릴판을 사용해 스마트팜의 골격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팜 내 공기 순환을 위해 환기팬을 1개 설치해 주었고 또 인공광 공급을 위해 식물 생장용 LED 5개를 프로파일 위쪽 프로파일에 매다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 방울토마토 재배 특성상 수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유인줄을 위쪽 프로파일에 매다는 작업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양액 제조입니다. 저희 조의 경우 대구대학교에서 처방받은 양액 진단서를 토대로 A와 B를 나눠서 제조를 하고 그 둘을 혼합한 양액을 작물 재배에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작물 식재 및 유인입니다. 총 10개의 모종을 식재하고 작물이 곱게 자랄 수 있도록 고정 집게를 이용해 유인줄과 방울토마토 모종을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 부족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라디에이터와 가습기를 각각 한 대씩 설치한 다음 작물의 양분 공급을 위한 관수 장치도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제어 방법입니다. 관수 장비를 제외한 제어 장비들은 타이머를 이용해 작동 시간을 설정하였고 환기팬과 라디에이터의 경우 24시간 작동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수는 코딩을 활용하여 8시간마다 1분씩 작동하도록 제어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어 방법은 눈으로 대충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야간 온도 관리. 저희 조 스마트팜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조는 아크릴판으로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고 24시간 라디에이터를 가동하여 스마트팜 내부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려 야간 온도 관리 기술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표는 저희가 실시한 야간 온도 관리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작물 생장 결과입니다. 열매의 경우 작년 이 시기에는 모종이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저희의 스마트팜에서는 1번과 5번 모종에서 각각 1개씩의 결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수의 경우 열매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생장 속도를 보였고 그중 4번 모종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장 또한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최장 길이는 9번, 가장 높은 성장률은 4번 모종으로 결과가 노출되었습니다. 저희 조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한 결론은 야간 온도를 평균적으로 19도에서 21도 사이로 맞춰준 결과 작물 생장의 최대값은 열매의 경우 1개, 가지는 5개, 초장은 10cm까지 성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 및 보완할 점입니다. 저희조의 관수 계획은 원래 구멍이 뚫린 점적 호스를 이용한 점적 관수를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제품과 기술력 문제로 점적 관수를 할 수 없게 되어 드리퍼 관수에 수정되었고, AI 기술과 다른 팀의 조언의 도움을 받아 관수 장비에 적용할 코딩을 완성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부품의 문제로 작동에 오류가 발생해 현재 부품을 교체하며 어떤 점이 문제인지 찾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점으로 저희 조의 작물 생장 결과를 보면 생식 생장 부분이 영양 생장 부분에 비해 성장률이 미비하여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생식 생장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개화랑 결실에 관한 지식을 쌓으며 생식 생장의 중점을 두어 질적 발달을 유도할 것이고, 스마트팜 운영과 작물 재배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지식을 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한 스마트 식물산업과 유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학년 미래농업 경영과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이가람 학생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